김주명의 시사진단. 네, 안녕하세요.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과 한변 변호사 모임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 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헌법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법률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국법 준수와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유시민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드디어 재판소 앞에까지 오는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지금은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기관이 왜 헌법기관이냐 하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고 또 국가이익에 입각한 헌정질서를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탄핵 말고는 신분을 보장하고 임기를 보장하고 그 권위를 헌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헌법기관들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저희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은 분명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의 위기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최근에도 자신의 지지층인 국민들을 위해서는 대선 공약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2번이나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방위 위기가 도래한 시점에 국정을 그렇게 오래 마비시키고 검찰개혁의 주도자인 법무장관이 36일 만에 국민 여론에 밀려서 사퇴하는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도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절감했다라는 사과 아닌 발언만 하고 교육개혁이라는 갑작스럽게 급조된 정책을 하향실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법 69조에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내용이 명문으로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법리를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인 태도는 사실은 헌정질서를 위기를 초래하고 또 자신의 지지 기반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나머지 60%의 잠재적 국민들을 적폐 대상으로 여기면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검찰총장보다도 상위 조직인 공수처 설치를 관철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국정의 최고의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걸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집권당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전체적인 방향에 맞장구를 치듯이 우리 또 다른 두 번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지금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상 출신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을 강제 살해시키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버리고 또 이걸 국회의장이 허가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법 48조 명문으로 박혀있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48조에 따르면은 특위위원 자신이 사임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사보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오신환 의원 본인이
자신은 사임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시청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사임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률에 위반해서 사보임시킨 거 그걸 또 허락해준 국회의장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공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데 그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우리 헌재에다가 했는데 지금 헌재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빨리 넘겨서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공수처법을 기정사실화시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집권당의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하는 뒷배 역할을 하려는 건지 법치주의 수호자 역할을 이대로 포기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헌재, 국회의장이라는 이 헌법기관 삼두마차가 지금은 모두 재구실을 전혀 못하고 헌정질서로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30년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6,200명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것, 이런 그 독재적 사고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오늘 참여하신 한병이나 또 바른사회 시민회의 모두가 이런 독재적 사고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일일이 나서서 헌정을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의 어떤 분은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에서 범한 그걸 고발했다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친정을 고발하기도 했고요. 또 문화부 국장은 SNS의 어떤 시민 쪽으로 국익을 위해서 발언한 그 헌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원고등학교에서 고3학년 학생들이 그 이념 주입을 중단하라는 당연한 그 개인의 자유와 또 수업권을 보장받으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그 아주 일반적인 시민들이 나서서 지켜야 되는지, 도대체 헌법기관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재판관님들께 요구하겠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헌법상의 임무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끝끝내 방기하려거든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십시오. 즉시 내려오세요. 국회의장께 요구드립니다. 바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규정해놓은 국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까지 그 아주 중요한 입법을 끼워넣기 식으로 정치 응정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버리려는 거, 이거는 헌법상의 권한 남용입니다.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현 정권에서 국회 기능을 영구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사퇴, 전원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반국회적 행위를 헌법의 수호자이고 국회의장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행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여기 모이신 자유시민일동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 과오를,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상임 대표이신 김태훈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쓰고.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우링 저쪽으로 예, 오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렇게 이 자리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이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최후의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직무집행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지금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엊그제 지난 9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참담한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 밑에는 이 법치국가,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헌정문란이 있습니다. 그 헌정문란으로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방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법 48조 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상 국회의장은 오신환 의원이 그렇게 자기는 뜻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승인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4월 25일입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승인하지 말았어야 되고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즉시 4월 25일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의 의미가 뭡니까? 빨리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신속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묵묵부답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국회는 4월 29일 날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직무 6입니다. 왜 효력정지 안 합니까? 효력정지 안 하는 바람에 4월 29일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헌정질서의 혼란에 지금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온 며칠 후에 12월 3일 날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은 이미 11월 27일 본회의에 분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엄중히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님께 경고합니다. 12월 3일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은 이미 5월 28일 또 지난 1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흥광장에서 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선거법, 선거법은 선거제도의 규칙입니다. 경제의 규칙이고 규칙의 변경은 참여자의 관여 없는 선거 규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선거제도를 강제로 이 패스트트랙에 변경한다면 이것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선거 쿠데타이고 이건 역시 위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24조 11항, 국회법 24조 1항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개월 전 및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도 하지 아니하고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이 변경된다 한들 그것은 위헌이고 위반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답해야 됩니다. 어찌 이런 위헌 위법 상태를 묵묵히 방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등이
불법적인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대로된 헌법상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다시 하금 거듭 촉구드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가 돼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야합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위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 5천만 국민과 함께 끝까지 다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은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대표이신 박인환 건국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차 들어와요. 차 들어와요. 자, 이거 조금만 옮겨주세요.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건국대는 이제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뭐 앞으로는 전 교수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전날 저희 세 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나온 이유는 앞에 두 분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법농단 재판거래라고 부르짖었지요. 바로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에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헌법재판소야말로 헌법농단이고 헌법거래라는 이런 악명을 갖다 붙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헌법수호기관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니까, 국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옮겼는데 헌법재판소는 속칭 미루어서 조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불어 터진당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두 가지 안건에 올릴 때는 국민 여론을 또 빌미로 삼습니다. 우선 공수처법만 보겠습니다. 세상에 고위공직자 나쁜 짓 하는 거 처벌하겠다는 법, 이 이름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합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죠. 김태원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마치 축구 시합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축구 규칙을 바꾸어서 페널티킥을 없애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두 가지 법을 올려놓고 우리 세 개 단체는 헌법 위반으로 빨리 심사를 해서 우선 효력이라도 정지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하세요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래로 헌법재판소가 바뀌었다, 구성원이 바뀌었다, 문변 출신으로 바뀌고 우리 법이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의 특정 이념 성향으로 과반수 이상 바뀌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는데 끝까지 민기적거리고 있으면은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정말 이념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 한 가지만이라도 보더라면은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정부 조직을 바꾸는 법입니다. 준사법기관인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기관이라면은 최소한 정부 안, 문재인 대통령 안, 그것도 아니라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안이라도 있을 걸로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알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안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법무부 안이 없는 이유가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안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백혜련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정말 죄송하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덧배잡 의원들 이름도 저는 교의회였습니다. 오는데 그런 양반들 초선 의원들 이름을 빌려서 설계문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법을 정부 보단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국민들 보고는 무조건 찬성을 하라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차라리 공수처를 만들 바에는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술이라도 좀 공짜로 주라. 안 그래도 열받는 이 시기에 외교, 안보, 국방 완전히 개판 이 시기에 술이라도 좀 공짜로 먹게 해주면 좋겠다. 어차피 할 거라면은 공수처라고 바꾸면은 헌재에서 뭐 미적거리든지 통과시키든지 알아서 하라고 찬성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보임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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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양심으로 정의롭게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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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입법 앞장서는 국회의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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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통치 획책하는 공수처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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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로 하시고 계시는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잠시만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정신만 똑바로 살아있는 우리 정의사회를 생각하시는 교수 모임의 회원 여러분들과 또 저희 자유우파 변호사들 모임인 한변의 변호사들과 또 바른사회 시민연대에서 오늘 이와 같이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그러죠.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의 처리와 관련한 이런 안타까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들 다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지금 현재 이 패스트트랙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헌법재판소와 또 지금 오늘 패스트트랙 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또 검찰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패스트트랙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뭐 내용에 관한 문제, 이 좌파 연립 정권으로서 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 선거제 개혁과 또 그야말로 입법 행정부를 다 장악한 이 좌파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법을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불법한 방법으로 무리한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 것이 지난번 국회의 그런 불이한 사태였습니다. 불법 사보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법 교체입니다. 또 그리고 의장의 불법한 경호권 발동 등이 겹쳐서 그러한 것에 저항하고자 했던 것이 정당하게 저항하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절대로 국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평화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결정을 오늘까지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한 이 불이한 점은 앞에서 다 주장을 하셨고요. 오늘 이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가서 변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정당방위, 정당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그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 나라 헌법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지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맹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통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달 중으로 이거에 합당한 이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촉구하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번째 자유발언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현수막 좀 당겨주세요. 현수막.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 수호자들에 의해서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 파괴에 의해서 또다시 위기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정치학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헌법의 수호자입니까? 파괴자입니까? 이미 상식의 법정에서 지난번 사회주의 개혁안, 그리고 올해 들어서 공수처 등 또 교육법의 시행령 등 모든 화의 법률로 혹은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장 문상에게 묻겠습니다. 사모임 불법, 팩스 접수, 현대 문명국가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자의 수장이 헌법 파괴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해석과 수호에 앞장서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급차 타고 직위 가지고 묵묵부담으로 함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벌이는 헌법 파괴의 노름에 그냥 눈치 보고 사는 인간입니까? 그러면 당장 밀어서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선거가 장난입니까? 영국은 800년, 프랑스는 300년, 미국도 200년 이상 피와 투쟁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본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킨 겁니다. 몇몇 꼬마 부역자들, 헌법 파괴를 부귀하는 더불어 독재당의 꼬마 부역자들의 야함으로 개탁으로 선거법을 마음대로 뻗어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하는 그런 입법자의 범행에 조력하고 있는 한낱 절도범에 불과합니까? 선거법을 도둑맞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은 야망의 나치 국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되었던 불법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해석을 오늘 당장 준비해서 일주일 안에 넣으십시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여러분을 소환합니다.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존폐가 거론되는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파괴된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 기관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 기관의 책임자로서 당장 우리가 요구하는 이 요구에 응하여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장 국민이 주권자의 명령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정중히 경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명서 낭독이 있겠고요. 그 이후에 세 분께서 가서 오늘 성명서를 전달하는 항의 방문이 있겠습니다. 자, 이은주 교수님 나와주시죠. 전남대학교 치전원의 이은주 교수님입니다. 성명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법 준수와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국회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는 아직까지 기일조차 정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포기하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혼란 가운데 빠졌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하 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한변,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하 바른사회는 국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법률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국법 준수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 이른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사보임의 원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자유한국당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다. 정교모, 한변, 바른사회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은 국회 임시회의 경우 위원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다. 이 규정은 2003년 2월 4일 신설된 조항이다. 이때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본인에 대한 강제 사보임에 반발하여 2002년 1월 24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결정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을 필요에 따라 사보임하는 조치는 허용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로 해석하여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 바로 직전에 국회가 스스로 임시회기 내에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이는 헌재 결정 이유에서 말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를 국회 스스로 거둬들이고 개개인이 독립적인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는 뜻을 입법으로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한 강제 사보임은 기존 헌재의 결정 이후로 정당화될 수 없고 명분 아닌 국회법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 그러므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 사보임 승인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역시 무효인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지금까지 여하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다. 더구나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데 대하여도 묵묵부답이다. 헌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사임과 해임의 국어사전적 의미,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문헌 해석, 그리고 그것이 신설된 배경과 연역을 보면 일반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것만으로도 헌재 소장 이하 재판관들은 치단받아 마땅하다. 강제 해임과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을 구분하는 정도의 지식과 판단, 용기와 양심이 없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지금의 국가적 혼란을 한시라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헌재는 2019년 12월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과정에 사보임 불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또한 문제이다. 정교모, 한변, 바른사회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하여도 공식적으로 묻는 바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야만 한다. 동법 제24조의 2, 제1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확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에는 부칙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이와 관련한 아무런 경과조항을 넣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히 법정 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은 이미 법률상 불가능하고 선거구 획정위는 획정 권한이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조속히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선거구 획정을 요청할 권한이 없고 획정안을 받아 의결할 수만 있을 뿐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법정 기한이 지나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와 선거구 획정위의 각 구성원에게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를 요구한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의원들도 직권남용 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교모는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위헌적 검찰개혁이라는 점을, 나아가 이 악법의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가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업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교모, 한변, 그리고 바른사회는 헌재와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엄정하고 신성한 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소속히 매듭짓고 민주헌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11월 1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 시민회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들고 계신 그거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보라색을 좀 나오게 들으시고 한 번 더 구호를 하고 항의 방문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사보임 효력 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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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양심으로 정의롭게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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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입법 앞장서는 국회의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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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통치 획책하는 공수처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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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